신석정의 꽃덤불이다. 꽃덤불. 꽃덤불이 뭔지는 알지? 덤불이 뭔지는 알잖아. 이렇게 막 여럿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덩어리를 크게 이루면 꽃덤불이라고 하지. 꽃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제목은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그 김준수의 꽃이라는 걸 봤을 때처럼 꽃이라는 대상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 생각을 해봤잖아. 그렇지? 예쁘고 아름다운 것, 그 예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의미에서 그 김춘수는 의미 있는 존재 이렇게 이제 이어갔단 말이지. 그렇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는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 대신에 꽃이라는 걸 쓴 걸 거거든. 그렇지? 맞지? 그럼 여기도 이제 그 꽃인데, 꽃이 그냥 한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구 피어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럼 이것도 아름답고 또 하나하나의 꽃이 전체적인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겠지. 맞지? 우리 뭐 꽃다발 생각해보면 알잖아. 한두 송이 있는 것보다 색깔이 잘 어울리는 꽃들이 이렇게 한데 모여 있으면, 그지? 더 예쁘고 아름답단 말이지. 그런 의미일 수 있겠다라는 짐작을 제목 보고 좀 하고 가자. 이게 습관이 되면 시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편해져. 때로는 시간이 부족할 때 제목의 의미를 짐작하고 난 다음에 읽다 보면 흐름을 아주 쉽게 탈 수 있어. 이해되나? 방향을 쉽게 잡을 수 있다. 더군다나 실전에서 문제 풀 때는 보기부터 읽고 들어갈 거거든. 보기에서 보면 그 작품의 대체적인 설명을 해주는 보기가 분명히 하나 있거든. 분명히 하나 있어. 작가에 대한 설명이나 작품에 대한 설명이나 시대 배경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보기가 하나씩은 꼭 들어가 있거든. 그거 딱 읽고 제목의 의미로 시의 내용을 짐작해보고 읽기 시작하면 이상한 방향으로 튀지 않는다. 시의 의미를 파악하기가 방향성이 잘 보인단 말이야. 됐지? 근데 그 모의고사 풀 때 있잖아요. 그 시인 나오면 그 시인도 알려주죠? 당연히 알려주지. 다 알려주죠. 다 적어놔. 너희들이 모의고사 쳐봐서 알겠지만 문학 작품들은 전부 다 작가와 제목을 다 달아준다. 뭐 수능에도 안 달아주고 달아준다. 무조건 달아준다. 근데 비문학 독서지문은 제목을 안 달아준다. 제목을 달아주면 쉬워서 더 쉬워지지. 그치? 게다가 모의고사에 나오는 그 지문들을 너희들이 푸는 지문들은 출제자들이 만드는 지문이 아니거든. 어떤 책에서 어떤 논문에서 가지고 오는 거야. 따오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수능 칠 때 고3이 되어서 6월달 평가하는 모의고사 치고 9월에 평가하는 모의고사 치고 수능 때 딱 시험 치잖아. 이거는 출제자들이 다 만드는 지문이에요. 각 대학에 있는 각 전공 교수님들 다 불러가지고 경제학과 교수가 그 경제 지문을 써. 잘 아니까. 국어 선생님이 못 쓰거든 이거. 국어 선생님이 이거 과학 지문 어떻게 쓰냐? 못 쓴다. 그래서 각 전공에 많은 선생님들이 교수들이 써. 그러고 나면 이제 국어과 교수님들이 글을 다듬지. 그래가지고 딱 만들어낸다. 어디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가둬놓고 만들잖아. 출제위원. 그것은 못 푸는 거지. 저기 어딘가 알 수 없는 가족들도 어디 있는지 몰라. 맞아. 그거 돈 많이 받아. 돈 많이 안 받아. 내가 알기로는 한 2달 갇혀 있고 한 200만 원 이렇게 알고 있다.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서 돈을 벌려고 가는 건 아니고 일종의 명예지, 명예. 한 나라의 수험생들을 대학에 보내는 시험 출제를 했다.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들어가거든. 대학 교수들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제목은 늘 좀 생각해보는 습관을 가지자는 얘기네. 됐지? 네. 신석정은 우리가 익히 들었던 뭐 윤동주나 뭐 이런 시인들에 비해서 그렇게 잘 알려진 이름은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처음 볼 수도 있다. 일제강점기 시인은 이라고도 할 수 있어. 그때부터 쭉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윤동주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했다 막 이렇게 알고 있잖아. 그치? 근데 사실 신석정도 창씨개명을 끝까지 거부하고 막 일제에 저항했던 인물이었거든. 근데 잘 안 알려져 있어. 주로 이제 시를 쓸 때 우리가 신석정 시를 대체로 어떻게 보냐면 자연의 아름다움, 그 다음에 여유로운 전원생활, 뭐 이런 내용들이 주로 알려져서 신석정이라는 시인이
뭐 일제에 극렬히 저항했던 인물이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묻혀서 안 드러나는 거지. 사실은 뭐 일제강점기 때 저항했던 인물이야. 저항했던 인물이 맞아. 크게 뚜렷한 시적 경향은 이제 이 정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석정이라는 시인이 딱 나왔을 때 그 작품을 보고 그 작가 신석정을 통해서 뭐를 판단하려고 하지 마. 알겠지? 윤동주나 백석은 쌤이 얘기해 준 대로 그대로 좀 처음에 접근을 해도 괜찮아. 근데 신석정을 보고 일제강점기 이런 생각하지 마라. 알겠지? 그냥 작품만 보는 거네.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현대시의 시적 의미를 파악해 나갈 때, 시의 의미를 파악해 나갈 때 대표적인 성질, 가장 대표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걸로 한번 시작해보는 연습을 몇 번 했었잖아. 그렇지? 그럼 태양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성질이 뭐야? 태양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거. 그렇지. 밝은. 높은 곳에 떠 있는 거. 뜨거운 거. 이런 것들이 태양이 가지고 있는 뭐 일반적인 성질이겠지. 그렇지?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거. 이런 밝고 높고 뜨거운 것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라는 말은 이 태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거룩함이 생긴다는 거잖아. 그렇지? 거룩함이라는 건 아주 높고 위대한 것이거든. 신성한 것이란 말이야. 지난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그렇게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못 냈지. 맞지? 올해 크리스마스는 좀 나아지겠지. 그 크리스마스 되면 늘 흘러나오는 노래가 있잖아. 뭐? 그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꼭 듣잖아. 그치? 그 거룩한 밤인 거야. 왜? 예수가 태어난 밤이니까. 그치? 신성하고 거룩한 밤인 거지. 근데 태양이 지금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발생된 시적 의미, 이것이 가리키는 상징적인 의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태양은 아주 거룩한 것이라는 거, 신성하고 위대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 대놓고 이야기해 준 거지. 사실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하였다. 비롯하다라는 건 시작된다는 뜻인데 태양을 등진 곳이라는 건 얘와 성질이 반대되는 것일 거 아니야. 대비되는 것이겠지. 그렇지? 그러면 어두운 곳이겠지. 낮은 곳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그렇지? 즉 태양을 의논하는 위대하고 신성한 이야기는 늘 어두운 곳, 낮은 곳에서 시작되었다 얘기인 거야. 그렇지? 태양이 뭔지는 모르겠지. 달빛이 흡사, 비 오듯 쏟아지는 밤에도 밤 나오잖아. 그렇지? 그럼 일반적인 성질은 어두움이란 말이야. 맞나? 그렇지? 그러면 태양은 밝은 거지. 밝은 성질. 대조가 된다고 볼 수 있겠지. 그렇지? 이 밤은.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이 밤은 어두운 때잖아. 태양과는 대비가 되면. 그렇지? 그럼 달빛은 어떨까? 달빛이 막 비가 쏟아지듯 달빛이 쫙 이렇게 내려오는 밤이래. 그러면 밝은 밤인가? 밝은 밤인가? 응. 희망이 있는 거? 희망이 있는 밤이다. 그러면 뭐 달빛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냥 뭐 반대예요. 태양과 비슷한 의미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문제를 냈었어. 이 달빛을 밝고 긍정적인 시어로 바라보는 선택지를 만들어내서 너희들을 속인 적이 있다. 희망이 없지만 그 중에서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는 그런 느낌이 조금 속아 넘어갈 것 같지? 그렇지. 왜냐하면 빛이니까. 그렇지. 어두움을 밝혀주는 빛이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한단 말이지. 근데 봐. 달빛이 쏟아지는 밤이잖아. 달빛이 쏟아지는 밤은 태양이 떠있는 그 밝음하고는 다르지. 그치? 다르긴 다른데. 다르잖아. 밤이잖아. 그치? 일단 어두움이란 말이지. 계속 읽어봐. 우리는 헐어진 성터를 헤매이면서, 헐어진 성터라는 건 원래 여기 성이 있었어. 성이 있었는데 성이 다 성을 헌 거야. 다 부쉈다고. 그래서 터만 남았다는 거야. 됐나? 거기를 헤매면서
언제 참으로 그 언제 정말 이런 뜻이잖아. 참이란 말은 정말 그 언제쯤이면 우리 하늘에 오롯하다는 얘기는 완전한 이런 뜻입니다. 완전한 완전한 태양을 모시겠느냐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 우리가 뭘 한다고? 우리가 뭘 했어? 우리가 다 부사진 섬 그 털을 헤매면서 우리는 언제쯤이면 태양을 모실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우린 진짜 완전한 태양을 모실 수 있을까? 하면서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서로 이 거룩한 이야기를 의논했다. 그 거룩한 이야기의 정체가 밝혀졌지 이제. 언제쯤이면 우린 완전한 태양을 가질 수 있을까? 광복 이후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머리를 좀 굴릴 수 있지. 아 이게 그렇죠. 태양의 조국 광복을 얘기하는 건가? 광복 이후에 자신의 나라의 왕을 속인다. 왕을 갑자기 왕? 왕? 민주공화국인데 왕을. 근데 여기서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라. 알겠지? 일단 시는 가장 좋은 자세는 시에 딱 드러나는 그 의미들만 가지고 일단 구성하는 게 가장 좋은 자세예요. 물론 보기가 유도해주면 그렇게 따라가는 게 맞다 그랬지. 그렇지? 근데 여기서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 됐지? 그렇게 쥐어뜯으면서 이 거룩한 이야기를 서로 의논했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는 동안에 영영 잃어버린 벗도 있었다. 친구. 영영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죽었다. 같다는 얘기지. 그럼 이제 딱 이해돼. 같다는 얘기지. 그러는 동안에 영영 멀리 떠나버린 친구도 있었다. 이주. 뭐 이주하거나 망명한 친구도 있겠지. 그러는 동안에 몸을 팔아버린 친구도 있었고 마음을 팔아버린 친구도 있었대. 변절한 친구도 있었대. 오울판 건 일본한테 갔다는 거죠. 이게 지금 네 계속 지금 일제에 한정하고 있잖아. 네. 굳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네. 우리는 위대하고 거룩한 이야기를 이제까지 해오고 있단 말이지. 언제쯤이면 완전한 태양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의논하는 동안 완전한 태양을 얻기 위해서 가슴을 쥐어뜯으며 노력하는 동안 그동안 이런 친구들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됐지? 그러는 동안에 드디어 36해가 지나갔다. 이제는 판단을 해도 돼. 36년. 이제는 판단을 해도 되지. 그치? 뭔 거야? 광복. 광복이 온 거지. 그치? 일제강점기를 이제 보낸 거지. 그러는 동안 여기 다 지금 일제강점기. 물론 위에서도 계속이지, 그치? 그러면 이 어두운 밤이라는 시간도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뭔지 알잖아. 맞지? 이 어두운 밤을 다시 밝힐 수 있는 태양이 뭔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잖아. 읽으면서 이렇게 맞추면 되는 거야. 읽으면서 맞춰 나가는 거야. 그럼 이제 광복이 된 거잖아. 지나갔으니까. 그치? 광복이 됐어.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에 이때 동안 하늘을 우러러본 적이 없었겠지. 그치? 일제강점기 어두운 시절이니까. 암울한 시기니까. 그치? 어둠 속에 있었단 말이지.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니. 근데 좀 이상하지? 광복이 됐대. 그치? 광복이 됐는데 겨울밤이고 달이 떠 있는데 겨울밤 달은 아직도 차갑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지. 그치?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 광복은 됐지만 광복 이후에 금방 깔끔하게 이렇게 우리가 딱 하나가 딱 돼가지고 생각해봐. 너네들이 한국사 배웠잖아. 6.25 전쟁이 터질 때까지 우리들끼리 서로 막 싸웠다고. 어떻게 싸웠어? 치고받고. 미국 도를 끌리고 러시아. 그렇지. 그때 소련, 미국 이렇게 냉전 시대였잖아. 그렇지. 그때 이 두 강대국 사이에 우리가 껴가지고 북한 쪽은 이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겠다. 김일성이 앞장서서
남한 쪽은 이승만이 앞장서가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따로 건설하겠다. 그러니까 나라가 둘로 나눠질 위기에 처했단 말이지. 그때 김구 선생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다. 따로 세우면 안 된다. 근데 결국 안 됐지. 그치? 그래서 결국 제각각 정부가 수립이 됐잖아. 그 사이의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광복 후의 혼란스러운 시기. 광복 후에 이 혼란스러웠던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오는 봄에는 아직 오지 않은 올 봄에는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그 어느 언덕 꽃덤불에 아늑히 안겨보겠다. 이게 해소가 되길 바란다는 거죠. 이게 해소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느 꽃덤불에 아늑하게 안겨보고 싶다는 거예요. 쌤이 아까 처음에 이야기할 때 얘기했죠. 여러 꽃들이 아름다움을 하나로 만들어내는 아주 조화로운 상태예요. 뭐 이렇게 시적 의미를 확장할 수 있겠지. 맞지? 빨간색 꽃, 뭐 노란색 꽃, 흰색 꽃들이 저마다 모여서 하나의 꽃덤불을 이루는데 그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진 상태. 라면, 화합 이런 시적 의미를 확장할 수 있겠지. 결국 원하는 게 뭔가야? 하나의 대한민국. 그치. 이까지 이렇게 쭉 오면서 일제강점기를 언제쯤이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광복은 우리가 언제쯤이면 얻어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러다가 드디어 광복이 되었는데, 광복이 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우리 민족끼리 화합하지 못하고 분열되는 모습을 봤단 말이지. 그러한 모습이 해소되고 다시 하나가 되어서 화합하는 그런 봄이 오기를 기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대놓고 이 얘기를 하잖아. 그치? 얘는 그냥 역사 위에서 보라는 거야. 역사적으로 보라는 거지. 이 시대의 현실을 반영하라는 거야. 반영론적 관점으로 이 시를 감상하라는 직접적인 신호야, 이거. 맞지? 그치?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일제강점기, 광복 직후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읽는 게 맞다. 됐나? 정리되지? 그래서 이거는 영탄적 오조가 감탄사예요. 아니 그래 봐야 돼. 감탄사 쪽으로 가야 돼. 영탄적 표현. 약간 더 끊고.